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네, 어느덧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지난주 KBO 리그에서는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 저희 비하인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이 스튜디오를 화끈하게 달궈줄 특급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송재호 해설위원, 박차현 PD, 정세영 기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 류선규 전 SSG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오늘 한 번 더 나와주셨어요. 이제 저희 이 정도면 고정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거 제가 결정할 위치는 아니거든요. 단호하시네요. 사실 뭐 저 여기 오면 좋죠, 저야. 여기 올 때마다 그냥 실력이 그냥 저는 이렇게 발전하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고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야 좋죠. 사실 유성규 단장님이요, 방송에 크게 욕심이 내지 않는 스타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모니터링을 엄청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짜요? 본인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훈도 받으신다는 일이 소문도 있어요. 스피치 학원 다니시나요? 스피치하고는 생각은 했는데 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좀 방송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생각만 해봤습니다. 근데 다니실 필요가 없는 게 벌써 지금 시작만 해도 쿠션 탁 하고 이제 시선도 착착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죠. 사실 단장님께서 제가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지인들이나 야구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유성규 단장 방금 전화 왔었다고. 그만큼 방송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MSG 너무 치는데요. 굉장히 좀 위협적이네요. 오늘 방송을 지금 저희 본부장님께서 녹화를 참관하고 계시거든요. 비하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출연료 협상이 가능하니까 하자마자 바로.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번 주에 단장님을 다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KBO 리그는요, 경기 외적으로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단장님께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뉴 디프런트 어스, 내가 뽑은 올스타, 뜨거운 안녕. 첫 번째 주제는 뉴 디프런트 어스, 한화의 이야기입니다. 네, 디프런트 어스 한화의 올 시즌 슬로건이었는데요. 지난주 한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죠. 최원호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밤에 갑자기 기사가 나와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특히 박찬혁 사장의 사태는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수장이 동반 사퇴를 하면서 현장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게 이게 그간 한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최원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23일 대전 LG전 4대8로 피한 뒤 구단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요. 26일 날 구단이 이제 수락을 하면서 사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이 뜨는 게 이 모그룹의 최종 재가가 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것 같고요. 취재진과 이 경기 전 대화의 시간이 있는데 매사 자신감이 좀 넘쳤던 이런 최원호 감독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여기에 그 감독 본인이 팬들 사이에서 이 경질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원호 감독이 결국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또 모그룹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의 윈나우에 대한 열망이 보이는데요. 신임 대표이사로는 박종태 이사가 취임을 했고요. 새 사령탑으로는 김경문 감독이 취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과 데이터자께서는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지금 입장에서 하나가 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원호 감독이 감독 경험이 그전에 없었어요. 이군 감독 경험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감독 경험이 없는 그런 인물을 찾는데 부담이 됐었을 거고 또 그 이전에 수베로 감독, 외국인 감독도 이미 거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감독과 초임 감독은 아무래도 좀 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김경문 감독은 잘 아시다시피 뭐 두산 베어스 또 NC 다이노스에서 프로팀 감독을 역임을 했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감독 역할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 이글스 입장에서 감독님도 나가시고 또 사장님도 사임을 표한 이런 상황에서 좀 내부를 추스리고 흔들릴 수 있는 선수를 잡는 데는 저는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뭐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적으로는 어떤가요? 이건 사실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이제 리빌딩을 위해서 수년을 참아왔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윈나우를 버튼을 눌렀는데 좀 잘못된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승은 없지만 팀을 만들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키는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감독이고 뭐 임기 중에는 충분히 포스트 시즌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전에 저희가 그 NC 감독하시던 시절을 거슬러 보면 선수단의 장악 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김경문 감독이 뭐 기본적인 선수들의 워크십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팬들에게 하는 서비스, 미디어를 응대하는 방법까지도 모두가 다 꿰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수단 장악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지금의 하나의 약간 흔들리는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뭐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올림픽 금메달의 감독입니다. 물론 도쿄올림픽 때 그 특정 선수를 선발하지 않으면서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데 기왕 선임이 됐으니 뭐 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힘을 실어주시는 게 어떨는지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 게 NC 감독하실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좀 약간 이른 시간에 NC 선수하고 이렇게 있다가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11시까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숙소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김경문 감독의 철칙 중에 하나가 선수단이 보통 이제 평일날 경기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잠을 자고 아점 형태로 먹게 되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 와. 그때 하면서 어제 경기 복귀도 하고 또 오늘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선수단이 철저하게 지켰던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 김경문 감독이 선수단을 좀 잘 휘어잡는 편이에요. 카리스마. 네, 뭐 특급 스타 A가 있다고 치면 이 A 선수가 인터뷰가 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감독은 저희 이제 취재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말은 저희 쪽에 하고 눈은 절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인터뷰가 좀 길어졌다. 또 장난치고 좀 부산스러운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다시 감독과 면담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선수들에게 또 보여주기 식으로 팀을 휘어잡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단장님 그리고요. 구단에서 일하다 보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공식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구단 프론트를 26년간 했잖아요. LG, SK, SSG 통틀어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8번을 봤어요. 이 8번의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공식처럼 나오더라고요. 기대돼요. 네, 기대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단이 감독을 이게 바꾸거나 선임하는 거는 전임 감독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성향의 감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 감독이 실패하면 초보 감독을 데려오고 초보 감독이 실패하면 베테랑 감독을 데려오고 프랜차이즈 선수 출신을 포함한 내부에서 승격을 감독이 실패하면 외부 영입을 하고 외부 영입 실패하면 내부 결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내부 승격을 하고 이렇게 반대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대 선택의 법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공식대로 전임자랑 되게 반대 성향을 가진 새로운 감독이 낙점이 됐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후보가 몇 명 더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종 선택의 배경이 또 궁금합니다. 사실 언론계에서 이 김경문 감독을 후보군에 뽑은 사람이 제가 최초입니다. 오. 저는 좀 이 힌트를 좀 받았던 게요. 올해 이제 성적이 좀 안 났던 시점부터 감독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가 내부에서 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가을 야구 경험이 있고 팀을 하나로 뭉쳐서 원팀을 만드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 다음 사령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김경문 감독이었는데요. 제가 구단 모 관계자에게 저는 보름 달에 싱글 커트 넣어서요. 보름달 빵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더니 저도 보름달 빵을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던데요. 감독 선임은 됐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유중현 현 야구대표팀 감독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독 자리에는 뜻이 없다라고 고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만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종범 전 LG 2군 감독도 그룹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하나 프론트에 오더가 내려왔고 여기도 면접까지 진행한 걸로 그래서 지금 이 4명의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 올랐었고요. 여기서 김경문 감독이 선택을 받았는데 김경문 감독이 NC에서 보여준 모습 신생팀을 이끌고 가을 야구에 올라가는 카리스마를 앞세워서 팀 케미를 극대화시키는 이 부분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경문 감독은요. 하나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물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과연 변한 한화 이글스가 더 높게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내가 뽑은 올스타입니다.
네, 올스타전 투표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저희도 네 분께 사전에 올스타 투표를 부탁드렸는데요. 과연 비하인드가 뽑은 올스타는 어떤 라인업으로 구성됐을까요? 먼저 드림팀입니다. 선발은 김광현, 원태인 선수가 각각 2표를 얻었고요. 중간 김태견 선수, 마무리는 오승환입니다. 포수 양의지, 1루 맥키넌, 2루 강승호, 3루 최정, 유격수 이재현, 외야는 에르디아 황성빈 로하스 선수, 그리고 지명타자 강백호 선수가 뽑혔네요. 일단은 이렇게 보니까 각 팀 선수들이 골고루 들어갔는데요. 냉철한 우리 데이터자 박재현 PD님, 지금 진행 중인 팬투표랑 비교했을 때 이 라인업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괜히 데이터 타령을 해가지고 평소에 잘 보지도 않는 데이터를 요즘에 뒤지느라 좀 바쁩니다. 제가 요즘은 야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리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소영 씨가 자꾸 압박을 하니까 데이터를 안 찾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팬투표를 보면 녹화 들어오기 전에 한 팬투표를 보고 왔는데 삼성 선수들이 내야를 거의 이제 장악을 했어요. 저희가 비하인드 패널들이 투표한 거랑은 좀 다르게. 사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보는 세이버 매트릭스 중에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WAR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체 1위가 로하스입니다. 그리고 타점 1위는 강백호, 홈런 공동 1위도 강백호. 근데 사실 올스타 투표에서는 두 선수 다 하위권이에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제 올스타전 출전할 수가 없는 감독 추천 선수가 아니고선. 물론 이제 올스타는 골든글러브 투표가 아니고 팬 투표이기 때문에 이 선정 방식을 좀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저는 김광현 선수 저 혼자 뽑았는 줄 알았는데 네, 유성규 단장이 아마 뽑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성적으로 보면 김광현 선수보다는 원태인이나 곽빈 같은 선수들이 선발을 맞는 선택일 수도 있죠. 데이터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를 뽑은 이유가 우리 프로야구가 좀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인데 향후에 이제 청라에 새로운 구장을 짓게 되면 요 SSG 랜더스필드의 마지막 올스타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 문학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이 SSG 랜더스필드의 상징과 같은 김광현 선수가 마지막 올스타전에 선발을 맡는 게 어떤가 이런 약간 낭만적인 선택으로 이번에는 김광현 선수에게 저는 한 표를 줬습니다. 역시 스토리를 중요시하는 게 PD님인 것 같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의 말씀. 또 아까 김광현 선수에 투표해주신 분이 단장님이셨죠. 네네. 단장님은 그러면 아무래도 예정 때문에 투표를 해주셨나요? 현정도 있습니다. 현정도 있어요. 현정도 있고. 아니 이렇게만 되면 좋죠. 이거 2.5명이잖아요. 12명 중에서. 지금 인천에서 올스타전 하는 게 세 번째예요. 2002년 문학구장 개장하면서 올스타전을 했고 2008년 했고 지금 2024년이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이 그때는 올스타 베스트 10이었죠. 한 명도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2002년 때는 홍보팀이었고 2008년은 마케팅 기획 파트장이라서 한 명이라도 뽑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막 매일 이렇게 인터넷 투표도 하고 주변의 직원들도 독려하고 지인들도 독려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인기 구단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팬들이 보통 얘기하는 기둥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동구는 이제 롯데 기둥이 쓰고 서구는 이제 기아 기둥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이기겠어서 포기했죠.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 팀 기둥 세워야 된다라고 약간 선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단장님이셨나요? 그건 좀 당연하죠. 저는 구단 담당자니까. 예, 홈페이지 담당자니까 공지로 올려요. 팬 여러분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올려도 못 이기죠. 아니 이게 연예계에서 그 사재기하고 뭐가 다르죠? 사재기하고 다를 건 없는데, 네, 다를 건 없지만. 이건 조금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엠팍하고 DC는 기본이고 펜코도 하고 있습니다. 그 축구까지. FM 코리아 거기에 이제 거기 그 전에 이제 안 보다가 거기가 좀 생각보다 이제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하인드도 검색해보고 제 이름도 검색해보고. 역시 거기서도. 네, 어떤 반응인지. 저도 한번 참고해 볼게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삼루수에는요 최정 선수가 3표를 받았습니다. 팬투표에서는 지금 삼성의 김영 선수가 1위인데요. 일각에서는 올스타전을 랜더스필드에서 하는데 최정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정 선수를 비하인드에서는 픽해 주셨네요. 저도 김영 선수하고 최정 선수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최정 선수가 성적으로 보면 압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정 선수 하면 인천 야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인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3루수 자리에 맞춤형 핏은 저는 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만. 냉만. 예. 네, 그리고 네 분께 모두 선택받은 선수도 한번 볼게요. 포수 양의지, 지명타자 강백호, 그리고 외야수 에레디아 선수, 이 선수들의 활약은요, 사실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선수들은 당연히 좀 뽑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제가 기둥인 것 같네요. 기둥. 예, 예.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좀 객관성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년 전에 보면은 뭐 롯데가 쫙 다 휩쓸고 또 삼성이 쫙 다 휩쓸고 이런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써. 내가 좋아하는 팀 오로지 팬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선수 뽑으니까 터치하지 마가 아니라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올스타전 자체가 더 빛이 나고 또 관심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전혀 올스타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게요. 예, 제가 아는 A 포수가 있는데요. 이 포수는 올스타전 결과가 발표 딱 되는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올라갔지? 근데 지금 뭐 어떤 선수인지 저도 짐작이 가는데 그 선수가 원래 비인기 구단에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올스타에 본인이 뽑힐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스타 브레이크가 보통 일주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휴가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비행기표 미리 끊어. 네, 그러니까 휴가 일정을 잡고 다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올스타전 뽑히니까 그걸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수로도 만만치 않은데 그 성수기잖아요. 7월 중순이면. 근데 그 얘기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요. 나눔팀 올스타 라인업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선발 양현종, 중간은 이민우, 전상현, 김재열, 김진성 선수로 갈렸습니다. 마무리 정영 선수, 포수 박동원, 1루 이우성, 2루 김혜성, 3루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외야는 페라자 홍창기, 나성범 박건우 선수, 지명타자는 최영호 선수가 4표를 받았습니다. 이쪽은 보니까요. 팬심이랑 비슷하게 좀 나온 것 같은데 기아 선수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재밌는 건 이 중간 투수 자리에 4분이 모두 다른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저는 일단 오늘 저희가 이 녹화에 앞서서 충격을 받은 게 김진성 선수한테 한 표를 던졌어요. LG. 네, 던졌는데 이 투표 명단에 안 들어가 있다고. 저 너무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 선수가 빠져 있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LG 트윈스가 불펜 뎁스가 지난해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김진성 선수가 제일 꾸준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에 편차 없고 큰 기복 없고 슬럼프 길지 않았고 꾸준했기 때문에 이 명단을 올릴 때 감독님이 그걸 하시나요? 네. 그냥 감독님이 너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차라리 그때 쉬면서 후반기에 데뷔를 해라. 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용경엽 감독님이 원래 넥센도 계셨기 때문에 예. 이런 비인기 구단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뭐 풍부하시잖아요. 그리고 워낙 디테일하시고 네. 선수 배려도 잘하시기 때문에 네. 고참 선수니까 일주일 동안 후반기 대비해서 몸을 만들어라, 준비해라 네. 이런 깊은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근데 김진성 선수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명단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김진성 선수가 없어서 그러면 남은 선수 중에는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김재열 선수한테 이제 한 표를 던진 거고 김재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NC의 불펜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선수가 스토리가 또 있으니까 신구 선수 출신이었고 사회인 야구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팀을 잘 만나서 어쨌든 지금 부활의 날갯짓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올스타전까지 가면 뭐 많은 스토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진성 선수가 없는 가운데 김재열 선수를 외웠었어요. 아니 데이터자신 줄 알았는데 되게 또 올스타에서만큼은 스토리자. 아니, 본업이 PD예요. 제가 데이터로 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전상현 선수를 뽑았는데요.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이 선수가 볼넷이 올해 지금 토요일 경기까지 3개밖에 없거든요. 리그에서 불펜 투수의 가장 큰 덕목은 볼넷을 가장 적게 주는 투수, 제구가 되는 선수를 가장 믿고 올립니다. 근데 전상현 선수가 그런 의미에서는 불펜 투수로서 지금 기아의 필승조로서 제 몫을 해준다고 보고요. 이 선수가 올해 70홀드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기아 프랜차이즈 최초. 이런 점을 저는 좀 감안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중간 투수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먼저 1차적으로 이제 팬투표를 보니까 1위가 기아의 전상현 선수인데 전상현 선수가 이제 스탯이 안 좋더라고요. 2위가 이민우 선수인데 이민우 선수는 이제 NC의 김재열 선수랑 스탯이 비슷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임팩트 면에서 이민우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득표도 2위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민우 선수를 픽했습니다. 그리고 선발엔 양현종 선수가 2표를 받았는데요. 지금 류현진 선수랑 박빙의 승부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 양현종 선수를 뽑아주신 분이 또 박차현 PD님이세요. 이번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건가요? 스토리에 기반한 건가요? 둘 다인데요. 네, 둘 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사실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가는 게 맞고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 양현종 선수와 반대편에 이제 드림 올스타의 황성민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게 선발이어야 사실 확률이 높거든요. 올스타전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로 나오고 황성민 선수가 이렇게 앞 타선에 나오면 이런 이슈를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스타전이나 양준혁 자선야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스타전을 통해서 서로 이제 풀 거를 풀고 팬들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선택은 데이터와 스토리를 모두 잡으셨네요. 아, 그러네요. 듣고 네. 말하고 보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나눔에서 몰표 받은 선수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포수 박동원 선수, 그리고 지명타자 최영우, 마무리 정혜영 선수, 외야수 페라자 선수까지 몰표를 받았는데요. 와, 저는 페라자 선수가 나온다면 작년에 뷰캐넌 선수가 굉장히 또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 혹시 네 분은 좀 기대하는 선수들 있으신가요? 저는 페라자 선수가 당연히 눈길 끌 거예요. 일반적인 경기에서도 팬들에게 되게 정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텐션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히어로즈의 지금 도슨 선수. 이 선수도 상당히 좀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올스타전에서 만약에 좀 함께 뛰는 기회가 있다면은 엄청난 경쟁의식을 발휘하면서 더 좀 귀여움을 발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페라도 선수가 뭐 퍼포먼스도 퍼포먼스고 지금 하나가 최근 2년간 미스터 올스타를 계속 배출하고 있어요. 페라도 선수가 이 하나 선수로 3연패, 미스터 올스타 3연패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저는 개인적인 관심사라고 봅니다. 단장님은 어떤 선수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가장 기대되는 그 모습이 김광현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의 선발 맞대결. 이게 이루어지면은 2010년 이후에 14년 만이에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나오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둘 선수가 선발에서 1회 초 1회 말을 이제 마치면서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장면, 이런 게 가장 좀 멋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놓고 보면 저도 페라자 선수랑 한 명을 이제 꼽는다면 에레디아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장일 때 좀 픽한 선수인데 재밌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도슨보다. 저는 도슨. 도슨. 예, 잘하셨어요. 네, 이번 올스타전에서도요,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이슈 마지막 주제, 뜨거운 안녕입니다. 네, 지난주 새 외국인 선수의 영입과 트레이드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죠. 먼저 한화, 하임의 바리아 선수를 페냐 선수 대체로 영입했고요. 기아는요, 크로우 선수 대신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로 캠 알드레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위원님, 두 선수 어떤 선수들인가요? 자, 일단은 하임의 바리아 선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선수가 그 LA 엔젤스에서 데뷔할 때 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속이 140km 중후반 정도니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전혀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체인지업이었어요. 체인지업을 볼 카운트 관계없이 본인이 편하게 던질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투구 패턴이 먹히면서 완전히 로테이션에 들어가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선수의 투구 패턴이 이제 알려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빠른 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수가 급격히 하락세를 걷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온다는 얘기 듣고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봤는데 깜짝 놀란 게 구속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구속에서 거의 한 5, 6km 이상이 빨라졌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무기도 체인지업보다도 오히려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하임의 바리아 선수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색깔이 변한 바리아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이 캠 엘드레드 선수는 사실 메이저리그 경력은 딱 한 경기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이제 마이너에선 꾸준하게 선발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정말 국내하고 적응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수 뭐가 정말 강력해.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응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SSG의 시라카와 선수는요, 지난 토요일에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일본 독립리그 출신이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과가 5이닝 무실점 5투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전 SSG 단장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 어제 뭐 TV로 처음 봤는데요. 폼이 이렇게 좀 국내 투수들하고 좀 다르게 좋게 보면은 와이드하고 나쁘게 보면은 좀 로봇 같다고 하더라. 좀 분절적으로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자들이 좀 타이밍을 좀 맞추기 좀 어렵다. 처음에 보기에. 그래서 키움 타자들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좀 고전하지 않았나. 전형적으로 대체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6주의 기간을 오는 선수로는 딱 안성맞춤인 거죠. 좀 생소해서 적응하기 어렵고 향후 일정을 보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이 선수가 한 5번 등판하더라고요. 겹치는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붙는 거예요. 키움은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OPS가 최하위 팀인데 지금 기아나 이제 두산이 이제 그 5팀 중에 이렇게 붙거든요. 이 팀하고 붙을 때 이 두 팀은 OPS 1, 2팀이니까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라카와 선수 첫 승 비하인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선발 투수들은 전날 불펜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불펜 피칭을 하고 이렇게 실전을 등판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금요일에 불펜 피칭을 또 가져갔다고 하고요. 30개 전력 투구를 했는데 이때 이지영 주전 포수가 이제 직접 공을 받으면서 이 투구 레퍼토리를 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첫 등판에서 구종을 다 던지지 않았다고 해요. 커브, 그다음에 슬라이더 정도만 던졌는데 몇 가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등판이 더 기대된다고 코칭 스태프나 프런트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LG의 차명석 단장님도 또 뉴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데이터좌께서 보시기에는 켈리와 엔스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제가 잠실 경기 이렇게 중계를 하러 가면 차명석 단장님한테 그냥 안부 삼아 전화를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항상 해외 로밍이 돼 있어요. 전화가? 항상 해외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엔스라고 봤습니다. 엔스라고 본 이유는 둘 다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켈리는 그래도 뭐 앞선 시즌에서 보여준 게 있고 엔스는 보여준 게 없으니 엔스를 바꾸러 가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1월 경기에서 잘 던졌어요, 엔스가. 마지막에 약간 그래서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귀국이 좀 애매해지시기는 했죠. 그래도 좀 전화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인사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차명석 단장은 쇼 앤더슨 투수를 좀 보고 간 것 같습니다. 이 단장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계약이 진전되거나 목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이 앤더슨 선수가 빅리그로 콜업되면서 사실상 이제 데려오기 힘든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시장이 정말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차명석 단장 같은 경우에는 빈손으로 일단 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그 영경혁 감독이 엔스 켈리 선수를 경쟁시키겠다. 자체 경쟁을 시켜서 여기서 좀 시너지 효과를 더 노리려고 이런 오히려. 멘트를 취재진에게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트레이드 소식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의 김희집 선수가요, NC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이번 트레이드는 선수와 선수 간의 트레이드가 아니라 선수랑 1, 3라운드 지명권 간의 트레이드였잖아요. 이런 트레이드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명권 트레이드 과거에는 한 장을 써갖고 트레이드를 한 사례는 있었어도 이번처럼 1년에 2번 쓸 수 있는 지명권을 다 쓴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지명권은 사실 팀의 미래이고 지명권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 당해년도에 그 팀이 윈나우 못 두면서 그 포지션이 구멍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로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NC 같은 경우는 내야진이 뎁스도 좋고 젊은 선수들로 채워져 있어요. 20대 뭐 초중반에 있는 김희집이라는 선수를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급하진 않은데 이 선수를 이렇게 지명권 2장씩이나 주면서 한 거는 김희집의 이렇게 포텐을 높게 본 거죠. 일단 이번 트레이드는 강인권 감독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C는 애초 처음부터 이 신인 지명권을 사용해서 김희집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키움이 선수도 추가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 선수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힘들거든요, 트레이드에서. 그래서 결국 NC가 처음에 얘기했던 지명권을 사용할 거게 됐고 이게 1, 3라운드 자원을 가지고 영입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빅딜 박병호, 오재일 선수의 트레이드도 있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KT에 먼저 방출 요청을 하면서 트레이드로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비하인드 배틀에서 만나보시죠. KBO 리그를 대표하는 두 베테랑 거포 박병호 선수, 오재일 선수가요. 유니폼을 맞바꿔 입었습니다. 두 선수 86년생 동갑내기고요. 프로 입단 연도도 같고요. 그리고 한 팀에서도 뛰었었죠. 2011 시즌에 넥센, 현재 키움이죠. 여기서 이제 같이 뛴 경험이 있습니다. 두 선수는 뭐 나이도 동갑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트레이드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두 선수가 이제 서로 전화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먼저 이제 미안해 친구야, 나 때문에 팀으로 옮기게 됐어라고 하니까 오재일 선수가 괜찮다 친구야, 우리가 이적해서 서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데요. 두 선수는 사석에서도 밥도 먹고 하는 이런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호 선수 KBO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왕이잖아요. 물론 KT로 오고 나서는 이제 부상과 부진 때문에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진 못했는데 이적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홈런을 빵빵 때려내고 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칠 줄은 몰랐는데 9타석 만에 일단 홈런을 쳤고 역전 3런도 치고 그 다음 날에 또 3런을 치고 홈런을 3번이나 쳤는데, 사실 박병호 선수 커리어를 보면 이렇게 팀을 바꿨을 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LG에서 넥센으로 갔을 때 2011년에 그때도 이제 첫 해 2자릿수 홈런 치고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 진출했을 때도 그때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거든요. 맞아. 처음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넥센에 왔다가 KT 갔을 때도 첫 해 홈런왕을 차지했고, 이번에 또 삼성 가서도 홈런 이렇게 치는 걸 보면 유니폼을 바꿔 입었을 때 이 선수가 집중력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어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던 시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나도 좋은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박병호 선수가 방출 요청을 하기까지 본인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단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 방출 요구가 외부에 알려진 게 뭐 다른 선수도 아니고 박병호급의 선수면은 구단에서는 좀 쉽게 얘기하면 멘붕 비슷하게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선수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이제 이거 약점을 알고 낮게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에 간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 보면은 트레이드 밸런스가 안 맞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구단이 삼성 말고 다른 구단은 이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그 오퍼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해갖고 조기에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출 요청이 나오고 나서 금방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어떤 점들이 니즈가 좀 잘 맞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 뭐 삼성 입장에서는요,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포스트시즌에 대한 지금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타선을 보시게 되면 올해 새로운 또 더퍼로 떠오른 김영우 선수를 포함해서 뭐 기존의 구자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좌타 라인은 상당히 화려해요. 근데 문제는 우타 쪽의 거포가 조금은 좀 보이지 않는다. 우타 거포가 있으면 타선에 좀 밸런스도 맞출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니즈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글쎄요, KT의 입장에서는 박병호 선수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한 선수, 또 포지션적인 중복적인 부분, 나이도 같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KT 입장에서는 아마 오재일 선수 카드가 제일 좀 상황적으로 맞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병호 선수가 이번 방출 요청 전에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KT 입장에서 박병호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구단도 트레이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출설이 터지고 KT는 어떻게든 선수를 팔아야 되는, 아니면 놓아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타이밍을 보고 선수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트레이드 가치가, 그때 이제 삼성이 들어가서 영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드에 또 이런 비하인드가 있을 줄이야. 좀 다시 그 시간을 돌려보면 오재일 선수가 마지막에 그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쳤잖아요. 오재일 선수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1루를 돌 때 그 표정이 너무 미묘해서 저는 약간 좀 이 선수가 이걸 알았나 몰랐나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수가 홈런을 쳐서 정말 다행이다. 홈런이 아니라 파울플라이나 아니면 삼진이나 이랬으면 그 미안함이 더 좀 심했을 거잖아요. 그동안 본인도 삼성 팬들이 원하는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자기만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하인드 배틀의 묘미 선택의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요, 두 선수 모두 베테랑 거포들이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잘할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트레이드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본 것 같은 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삼성 쪽이 제가 아까 빼놓고 말씀 안 드렸던 게 이 라이온스 파크의 홈런 수치 선수들도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타 거포가 필요했던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쪽이 조금 더 이득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은 기본적으로 좀 작고 빠른 선수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홈런왕 출신의 힘 있는 거포가 와서 짜임새에 큰 도움을 줄 테고 좀 무엇보다 유니폼이 벌써 동이 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병호를 얻은 삼성이 좀 이익이 아닐까. 단장님은요? KT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뭐 스스로 조금 만족하는 상황. 근데 삼성은 대만족이죠. 팀이 지금 이제 불펜 선수들이 4월 때라고 비교해보면 좀 하락세 분위기잖아요.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팀에 이렇게 좀 모티브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딱 타이밍 좋게 박병호라는 선수가 온 거죠. 사실 오제일 이 선수는 삼성에서는 이제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게 오제일의 저 강점은 수비거든요. 수비인데 지금 맥키넌 선수가 일루 수비를 또 잘해요. 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키넌이 일루를 보고 오제일을 지명 타자로 쓰기에는 오제일의 그 특성상 좀 안 맞거든요. 근데 박병호가 들어오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토요일 경기를 보면은 전형적인 라팍 홈런이 나오더라고요. 살짝 넘어가는. 문학에서 그런 홈런이 나오면 문학런이라고 하는데 라팍런이라는 말 쓰나요? 제가 그거 잘 몰라서. 그런 홈런이 나오더라고요. 예. 삼성이 진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삼성을 올 시즌 전체 악재로 좀 꼽았던 이유가 타석이 없거든요. 하지만 올해 이제 김영웅 선수가 포텐을 터트려주고 있고 여기에 지금 박병호 선수가 합류하면서 일단 삼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파워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이 이번 트레이드에 큰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주인공은요, KT가 찾던 거포 일루수 오제일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새로운 팀에 빨리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이제 가는 길에 이것저것 많이 생각은 났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아. 평소에 또 워낙 친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저것 얘기했고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웃긴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도 팀은 바뀌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뭐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 말은 일단 자욱이가 울 것 같아서 말은 많이 못했고 자욱이랑 민호 형이랑 승환이 형이 그냥 꼭 안아줬는데 그 말보다는 그 안아준 게 좀 마음이 조금 그랬지. 태인이한테 아니 태인이한테 이제 얼마나 컸는지 보자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태인이는 좀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또 반갑게 또 맞이해야지. 수원에 와서 좋은 점 있을까? 아직 수원은 안 갔는데. KT 위즈에 와서 좋은 점. 뭐 밖에서 봤을 때 KT 위즈 분위기가 정말 편안해 보였는데 역시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선수들끼리 너무 재밌고 재균이랑 상수가 가장 많이 환영해줬고 또 규민이 형이랑 경수 형도 많이 반갑게 맞이해줬지. 이뤄보고 싶은 건 무조건 우승이고 처음에는 좀 안 좋았지만 성적이 이제 지금 올라가는 이제 추세에 내가 딱 팀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서 우승 꼭 해보고 싶어. 항상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 항상 한결같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야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비하인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비하인드 MVP, BVP입니다. 매주 패널들이 뽑은 MVP 선수들을 소개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네, 류선규 단장님은 삼성의 박병호 선수를, 송지호 위원님은 LG 박동원 선수, 정세영 기자님은 SSG의 최정 선수를, 그리고 박차현 PD님은 기아의 소크라테스 선수를 BVP로 뽑아주셨습니다. 먼저 단장님의 선택은 박병호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팀을 옮기고 나서 활약을 제대로 하고 있어서 그렇겠죠? 네, 제가 사실
최정 선수를 생각을 했는데 정세영 기자가 최정을 한다고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두 분이 그런 것도 사전에 네, 고민을 하죠, 하세요? 당연히.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같은 코너에서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아, 좋네요, 너무 네, 두 분. 그래서 박병호 선수를 한 거죠. 그리고 송재호 의원님은요, 박동원 선수를 뽑아주셨죠? 저는 이제 박동원 선수를 꼽은 이유가 물론 이제 박동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동안에 백업 포수였던 이제 허도환 선수도 훌륭히 자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LG 트윈스가 사실은 최근에는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좀 예상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치고 오르는 시점에서 제가 느낀 게 이거 박동원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공수양면에서 엄청나구나 걸 느꼈어요. 게다가 부상에서 돌아서 합류를 하니까 지금 더 LG 트윈스가 더 힘을 받는, LG도 어떻게 보면 자타군단이거든요. 근데 잠실구장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홈런을 뻥뻥 쳐줄 수 있고 경기 자체를 지배해줄 수 있는 장타를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우타자는 박동원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비에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도 있고 해서 박동원 선수가 지금 최근에 LG 상승세를 견인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동원 선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좌의 픽은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역시나 데이터에 기반한 선택이신가요? 소크라테스가 데이터도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데이터도 좋았고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심재학 단장님이 교체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분들 전화하면 자꾸 해외 로밍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 개인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주중 3연전을 수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KT와의 경기에서도 뭐 결정적인 적시타를 쳐내고 하는 걸 보면서 데이터도 뭐 맞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야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약간 감성적인 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보다 먼저 최정 선수를 픽하셨던 정세영 기자님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최정 선수의 성적이 뭐 4홈런 압도적이었는데요. 저는 최정 선수의 이 상징성, 이게 SSG의 최정이구나는 느꼈던 게 5월 30일 경기였는데 1대1로 뒤진 상황에서 6회 투런 홈런을 쏘아옵니다. 이러면서 역전을 했고 SSG 타선이 기다렸던 듯이 좀 터집니다. 연패를 끊었거든요. 팀에서 이 최정 선수가 풀리니까 팀도 풀리는구나. 이 상징성이 진짜 대단하다. 이 점을 주목해서 저는 뽑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나온 네 선수 모두 누가 주간 MVP를 받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번 주 BVP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 한번 예상해볼까요? 저는 오재일 선수. 오재일 선수요? 박병호 선수의 지난주 홈런을 보면서 좀 심기일전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치기도 했고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박병호 선수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병호 선수가 속된 여러 필 받았습니다. 필 받아가지고 오자마자 홈런 지금 벌써 이미 3방 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효과가 돌아온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이다. 저는 최정하겠어요. 땡킹 최정을 이번에 찾아오시겠다. 이번 주에는 소심하게 말씀하시네. 저는 노시환 선수. 김경문 감독의 이제 첫 지휘봉을 잡고 이끌게 됐는데요. 아마 그 김경문 감독의 그 미소, 활짝 웃게 해주는 첫 번째 홈런을 노시환 선수가 축보로 좀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이번 주 BVP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다음 순서 비하인드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속 등판해주신 단장님의 결과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바로 확인해보시죠. 네, 비하인드 사상 최초로 복수 정답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멸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 2명 이상이 정답을 맞춰주신 적은 처음인데요. 역시 단장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AI같이 말씀하세요. 당황스럽죠? 비결이 뭔가요? 비결 들어봐요. 비결이 있나요? 비교 안 한 거죠. 그동안도 맞출 수 있었는데 비가 와서 못 맞췄다. 아니, 지난번 비가 왔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는 또 기상청 확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3연전 내내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고 화요일, 수요일 날 LG가 이겨서 이게 분위기는 이게 수입 분위기더라고요. 목요일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구를 했습니다. 기도까지 하시면서. 그리고요, 과감하게 한 번 더 기아 수입에 걸어주셨던 담당 PD님도요, 이번에는 예측에 성공을 하셨어요.
형이야, 얼굴 공개를 많이 기대한 분들께는 아쉽겠지만 저의 야구력이 너무 높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날 경기 끝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제 계속 1등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제 박채환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해도 됩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야구력 같은 약간. 소리 하고 있다. 저도 보고 싶고. 아니 오늘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녹화 시간이 변경됐어요. 저희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거의 9시간 가까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자 관리도 형편없는데 야구력이 높으면 뭐. 아니 야구 PD가 어떻게 지금 6월 돼서 야구 시간 바뀐 걸 모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 지금 파리 올림픽이랑 헷갈리시구나. 네, 좀 일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오늘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집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러네요. 근데 이 기세를 이어서요. 또 한 번 다수의 복수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며 이번 주 예측 확인해 보시죠. 송지효 위원님은 KT의 정세영 기자님은 기아, 저는 LG, 박채환 PD님은 NC에 걸어주셨고요. 류선규 단장님도요. SSG 위닝에 걸어주셨습니다. 담당 PD님께서는 또 한 번 기아의 수입에 계속해서 걸어주시고 계시네요. 먼저 단장님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2주 연속 성공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 이 매치가 좀 어렵더라고요. 선발 매치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삼성은 자승현 선수, SSG는 송영진 선수인데 두 선수 다 최근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이 위닝을 할 것이다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양 팀이 좀 비슷한데 선발 비슷하고 타선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SSG를 조금 낮게 본 거는 불펜이 낮다. 스태티스 기준으로 해서 WAR이 다 1위, 3위예요. 상위권이거든요. 이게 1차전에서 자승현 선수하고 송영진 선수가 초반에 무너질 경우에 불펜이 투입될 경우에 SSG가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SSG 위닝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하나와 KT의 경기를 예측해 주셨는데 KT에 걸어주셨네요. 네, 일단 뭐 KT가 아주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하나 타선이 최근에는 좀 약간 좀 기복을 좀 타는 듯한 확실히 이제 기세가 좀 많이 좀 꺾인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데다가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현상 선수 마무리 투수까지 가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우 선수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급격히 또 등판 횟수가 잦아지면서 이 선수도 좀 자칫 좀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KT 쪽 그리고 이제 물론 한화는 새로운 감독님 달 감독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합니다만 저는 감독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야구는 선수가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일단 2승 1패로 KT의 우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두산 NC 시리즈를 예측하신 박재환 PD님, 데이터에 기반하신 거겠죠, 역시? 사실 제가 3번밖에 안 하긴 했지만 다 틀렸어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사실 선발이나 뭐 흐름, 뭐 상대 전적 이런 걸 보면 두산의 위닝 시리즈가 정배이긴 한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이번에는 아예 역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NC의 위닝 시리즈를 한번 배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박채환 PD님께서 3번 다 못 맞춰서 뭐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0전 전패 패널분이 여기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안을 좀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날 때마다 기자님께서 항상 중심을 우리. 잡아주고 계셔서. 사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선발 로테이션도 받고 했는데 이거 이대로 가지 말자. 저도 박 PD님하고 좀 비슷한 입장에 역배로 좀 가보자. 올해 상대 전적도 보니까 롯데가 우위더라고요. 이런 점을 갈까 하다가 아니다. 역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기아 2, 롯데 1. 이거 정배 아니에요? 아니 데이터상으로 모든 말을 해도 이게 참 이게 역으로 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누가 쓰려는데 단장이 잘해요. 이걸 역배라고 하니까. 맞거든요. 아니, 지금 제 입장에서 역배라는. 담당 PD님은 3대 0으로 기아를 했는데 지금 이미 우리 안에서도 이 회장님에 대한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데 저희가 한번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승자이신 담당 PD님도 한 번 더 등판을 해주셔서 기아의 수입을 같은 시리즈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맞대결에서 롯데가 수입을 가져갔으니까 이번에는 기아가 수입을 가져갈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기아는 잇몸으로 버티는 야구가 오히려 더 끈끈하다.
다른 출연자들한테 미안하지만 2주 연속 예측 성공하겠다. 사심이 없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사심이 없겠습니까? 저는 벌써 이제 우리 김 PD님이 쓰는 네. 가끔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광주 사투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한참 선배라 저 의기양양한 모습을 그나마 좀 덜 보여주고 있어서 후배였으면 얼마나 저한테 깐족됐겠어요. 본인은 저렇게 실루엣 뒤에 숨어서 뭐막 던져도 누군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키움과 LG 시리즈를 LG 위닝으로 예측을 해봤는데요. 저도 데이터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올해 상대 전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가 LG에 걸어라. 그리고 뭐 수입을 예상해도 괜찮을 만큼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다만 키움에서 이번에 헤이수스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하는 만큼 1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대2로 예측해봤습니다. 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저희가 또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2주 연속 이제 저희의 반고정 게스트가 되어주신 류성규 단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2주 연속 나오니까 좀 적응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좀 20대, 30대는 저도 나름대로 꽃미남이었는데 저기서 사진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시청자분들이 이 프로그램 이렇게 채널 돌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방송 끄지 마시고 계속 보시고 다음날 내일 그 유튜브 올라오니까 거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어떤 욕도 다 보겠습니다. 우와. 다음번에 출연하실 때 꼭 20대, 30대 사진을 같이 가지고 보시면서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꽃미남 단장님의 모습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도 아니, 있으시다고요?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단장님 30대 시절을 네. 봤잖아요. 근데 꽃미남은 처음 듣는. 아니, 이거보단 낫죠. 이거보단 나요. 근데 기자님은 나는 차태현이었다라고 하시고 예. 단장님은 꽃미남은 아니었다라고 하셔도 되나요? 두 분의 그래도 두 우정 분이 괜찮은가요? 태연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네. 정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단장님. 네. 그 단장님 구단에서 일하다 보면 새 단장, 죄송합니다. 저 안 볼게요. 보내신다고. 앞을 보세요. 이렇게 오면. 감동.